네, 듣기만 해도 지식 업글 딩딩대학 오늘은 뉴스데스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게 좀 벌써부터 댓글이 뜨끈뜨끈합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잠깐 잘 비웠었죠? 보통 네. 이제 직장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간다. 네. 그러면서 휴가 갈 때, 말이야 갈 때는 말이야 막 구구절 얘기하는데 네. 휴가 가면 어때? 휴가면 다 싹 다 잊어버리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 또 지난주에 또 이동경 기자가 제 자리를 또 훌륭하게 또 이렇게 네. 대신해 주셔가지고 네. 전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오늘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데드크로스님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염규현 총장이 해외 도피하다가 들어오셨다. 도피는 아니고 네, 저희가 네. 또 해외에서 또 자진 나름의 입국했다고 하죠. 예, 자진 나름의 입국.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네. 또 돌아왔고 네. 미라클님 칸에서의 강행군 속에서도 극진하신 딩딩대학 사랑에도 감동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늘 그렇듯이 아니, 또 정색하고 다른 댓글 날카로운 거 많은데 무슨 이제 항상 따뜻한 좋은 댓글이 것만 있어요.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것만 읽고 네. 있고 지금 범블비님이 내일 뉴스데스크 지연 방송이죠 이러셨는데 네. 사실은 이거 좀 편성 쪽에 좀 문의를 해봐야 될 네, 것 저희도 같아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라 저희가 사실은 보도국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어쨌든 또 긴급 속보 염규현 총장 칸에 도피 생활하다 돈 떨어져서 자진 입국. 도피 아니죠. 네. 도피 사실 아니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갈 네네. 때도 이미 다 돈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크게 냈습니다. 네. 로베르토 맹님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제가 방송 중에 악플로 기분 나쁘셨던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봐서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자수 댓글. 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고요. 네. 저는 뭐 선풀 악플 가리지 않고 다 읽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네. 따끔하게 뭐 어느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다만 이제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은 또 일정 보는 날 아니겠습니까? 월요일은 이제 한 주 준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먼데이 네. 시작해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부터 좀 보면 네. 합동 감식이 있었네요. 네, SPC 이제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의 어떤 계열사죠. 네.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전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좀 허무하게 안전 조치가 안 됐느냐. 게다가 쟁점으로 떠오른 게 이제 그러면 옆에 작업자는 뭐 했느냐. 그렇죠. 본인들이 2인 1조의 어떤 지침을 정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없이 자리를 비우고 혼자서 사고가 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이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네. 네, 보면 이제 SPC 로지스틱스 네. 줄임말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공장에 이제 경찰, 과학 수사 요원분들이 이렇게 조사하는 모습인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떤 생각? 사실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좀 너무 사후적으로도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또 이런 사고 나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미 사고 난 데보다도 그렇지 않은데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주말 사이에 또 사고가 있었어요. 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SPC의 계열사 중에 또 샤니라는 또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손끼임 사고가 또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절단 사고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고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또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중인데 이 샤니 제빵 공장에서 사실은 요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게 오전 6시 10분쯤이었거든요. 성남시 중원구의 샤니 공장 40대 작업자 A 씨가 이 우측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2인 1조도 여기서 또 문제가 돼 있는데 과연 이제 이 근무자 옆에서 함께 작업 중이었다라는 진술은 있는데 과연 이게 왜 안전 조치가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샤니 관계자들 오늘 불러서 경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선제적으로 좀 이 안전에 대한 거는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일정으로 좀 가볼 텐데 오늘 일정은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일정이 있었던 이제 겁니다.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결과를 예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거 저희 또 편성 쪽에서 급히 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 내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시즌 때문에 변경이 있는 건 맞고요. 맞고 야구 끝나고 뉴스데스크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데스크 40분으로 좀 축소 편성이 되니까요. 좀 아쉬우시더라도 뉴스가 좀 짧아진다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뉴스데스크는 경기 끝나고 당연히 시작하는 거겠죠. 야구 몰라요? 응? 예, 몰라요? 야구 몰라. 올해 가을 야구랑 별 상관없는 분이 또 저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아니 오랜만에 좀 한번 가을 야구 하게 됐다고 해서 네. 다른 팀이 무시하면은 네. 다른 팀 팬들 네. 가슴에 대못 박으면은 그렇죠. 돌아온다. 아니, 그렇다 보니까 야구를 하면 사실 프리데스크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네. 뉴스 할 시간도 짧으니까. 그래서 내일 프리데스크는 결방인데 네. 다만 비가 오면 네. 정상 방송이 된다. 네. 네, 그래서 요것만 날씨에 따라서 비 안 오면 야구 보고 뉴스 조금 짧게, 네. 그리고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정상 편성된다는 네. 점. 피카부주님 내일 좀 야구, 날씨와 축구, 함께. 농구, 배구 다 몰라요. 네. 얘기하셨는데 공으로 하는 건 다 모릅니다 사실. 아니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야구 팀들을 네. 왜 여러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내일 지금 깐님만 똑같님 아유 열통 터져서 그러시는데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내일 일정인데 내일이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무슨 네. 날이죠? 독도의 아니죠? 25일. 독도의 날. 내일 네. 독도의 날이고 네. 기념 행사가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좀 일정으로 하나 잡아봤습니다. 이 사실은 그 독도의 날이 이제 대한 제국의 고종 황제죠, 제국이니까.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이제 편입을 하면서 그쵸. 제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에 민간단체 독도 수호대가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독도의 의미를 좀 새기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게 독도에서는 뭐 비즈니스 페어, 학술 대회, 독도 바로 알기, 교육, 독도 퀴즈. 아니 이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기업들이 이벤트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한테 좀 이렇게 마케팅 행사 이벤트도 많이 하니까 뭐 잘만 또 참가하면 네. 은근히 또 꿀템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기업명까지 거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종종 이벤트도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뭐 겁니다. 마라톤, 태권도 퍼포먼스, 뭐 체육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독도의 날이다 이렇게 한번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우리의 또 아름다운 섬 독도 화면 한번 살짝 확대해 주시죠. 네. 독도. 저는 이제 독도 한번 몇 번 가봤어요. 아 진짜로? 예, 가봤습니다. 이게 흔한 기회가 아닌데. 네, 뭐 광복절 뭐 제작 이런 것들 가봤는데 독도 자체가 입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들어가서 나오기도 힘들다고 네, 하죠. 이게 사실 접안이 안 되는 날씨에는 아예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가서 또 저는 거기서 숙박도 해봤는데 독도에서? 독도 숙박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안 되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울릉도에서 울릉군에서 이제 그 행정 그 관사가 있어요. 그런 데서도 또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 상주하시기도 하고 독도 수비대도 있고 거기 경비대도 이제 있습니다. 취재하러 가셔서 취재하러 가가지고 그 관사까지 가서 네. 컵라면 축 내고. 아니죠. 저희는 그런 다 거 가져갔으니까. 다 가져갔으니까. 자기가 싸간 거예요? 그렇죠. 오해 없으시기를.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컵라면 자기 거 2개. 근데 항상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래. 그 눈빛은 아니, 높게 우리- 평가하지만 예. 사실 이제 의도는 좋았으나 시도는 실패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사실 마라도는 몇 번 들어갔는데 마라도도 제가 들어갔다 못 나왔어요. 마라도 거기도 기상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독도는 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여튼 아니 이게 사실은 기자들이 왜 이런 데 가냐면 새해 첫날 되면은 새해 첫날 대한민국 동쪽 끝에 나가 있는 양효걸 기자 나와주세요 하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최남단에 나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딜레이죠, 딜레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딜레이를 좀 약간 신기하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정막의 3초가 있잖아. 양효걸 기자. 네, 저는 지금 나지 알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딜레이를 화질을 조정하면은 딜레이를 없앨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또 고화질을 또 포기할 전송을 해야 수가 되기 없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항상 딜레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컵라면 얘기하다가 컵라면, 예. 갔구나. 그래서 아무튼 독도의 날 네. 좀 기념해 주시고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신냉전이라고도 하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으로 또 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영토 영유권 문제 이런 것도 이제는 뭐 협치보다는 국제 사회조차도 좀 갈등과 대결로 가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예 그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독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요
어떻게 보면 아예 그 어떤 그 빈틈을 실효적 지배의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아예 싹까지 잘라버리는 약간 강한 이제 그래서 사실 독도날도 제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죠. 많은 행사들을 하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도 뭐 다케시마의 날 제정하는 게 좀 자기 딴에는 어쨌든 비슷한 식의 어떤 노력을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일단 실효적 지배하고 있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이러면 뭐그 자체로서 뭐 유효한 거기 때문에 좀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염경 총장도 국제법 뭐 석사를 하고 하셨지만 이게 사실 분쟁 지역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관습법이라는 게 생겨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흔히 일반 관행, 관행. 그다음에 법적인 확신. 네. 그러니까 이거야. 너 이 선 넘으면 한 대 때린다. 여기에 대한 관행이 형성돼야 돼. 실제로 막 몇 대씩 맞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두 측이 서로 법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 아 여기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분쟁 지역한다는 건 뭐냐면 이 관습으로 굳어지는 걸 막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을 야, 이 관행이 무슨 관행이야? 우리가 이의 제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 사실 북한이 이제 NLL 침범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거를 막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니네도 계속 조용히 했던 거 보니까 니네도 좀 인정한 거네. 그렇지. 이 관행을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할 수 없다 막 이런 격언이 있듯이 어떤 이런 관습으로 굳어지는 거를 좀 막는 조치일 거라고 저는 사실 봐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가 제일 크기 때문에 네. 내가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관심 이렇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화요일. 네. 화요일 독도의 날. 예, 독도의 날 살펴봤고 25일. 예, 다음은 사실 수요일은 뚜렷한 일정은 없었어요. 네, 이거 사실 이게 오고입니다. 이거 독도의 날 뭐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이래요. 하여튼 뭐 독하죠. 네. 독한 뭐 이벤트 한다고 막 그렇게 마케팅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 두 개만 해도 이런데 다른 것도 많으니까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이 독도의 달로 또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경상북도. 그래서 물 들어왔네. 물 네, 들어왔어. 10월 달 내내 또 이벤트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목요일 있죠. 이분 목요일이 참 많이 관심들이 이제 집중되는 날인데 네네. 일단은 27일 목요일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에서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사실은 실적 발표는 되게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는 요번에 삼성전자는 별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컨센서스가 아니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도 사실 새로울 건 없잖아요. 네. 이사회야 뭐 필요할 때 밥 하는 먹는 건데 거야, 밥 먹는 정기적으로 거. 하는 거잖아. 밥 먹는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기서. 바로 어. 이재용 부회장이 예. 회장으로 승진하느냐 이제 이게 네.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위기 상황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진두지휘를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사실 이게 누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장 경영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죠. 사실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들어갔다 나왔고요. 그런데 요번에 11월 1일이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11월 19일은 이병철 선대회장 창업주죠. 35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몇 년간의 현장 경험 진두지를 이제 뒤로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할 것이냐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이게 바로 관심사입니다. 예, 그게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네. 지금 뭐 김선호님께서는 네. 이미 회장이고 직함만 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재벌 총수 가운데 부회장 직함을 단 사람이 유일하다고 하죠. 이재용 그리고 부회장이.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김선호님이 사실상 이제 진두지휘를 이재용 부회장이 해온 건데 무슨 실익이 있냐 이런 말씀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근데 실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행사에서 만약에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직함이 변경된다고 하면 이제부터 그냥 회장이 됐어 이렇게 하고 끝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장에 올라서면서 그러면은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지. 그럼 우리의 전략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떤 사업에 집중할 거냐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좀 그럴듯하게 그렇죠. 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삼성에 대한 비전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번에 회장 올라가면서 뉴 삼성에 대한 비전이 나오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장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도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흔히 한국 경제를
전차경제라고 부르는 경제학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끌고 간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대기업 의존도가 좀 높다는 거를 좀 비꼬는 느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차 경제가 이끄는 이런 상황에서 또 반도체가 중요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새 비전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니 이제 혼자서 회장 되겠다고 하면 그냥 될 수 있어요? 아니 동의를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나도 이제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뭐 나도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라는 이제 비전이 나와야 음. 뭐 저 정도면 앞으로 잘 끌어가겠네.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회장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책임도 본인이 진다는 의미이기도 그럼요. 합니다. 막중한 굉장히 책임이고. 무거운 자리일 거고. 그 지점에서 사실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10년 동안 사실은 삼성을 이끌어 왔는데 사실 이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는 거는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그렇죠.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걸 위해서 과연 이제 그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가 예전에 이제 뭐 삼성 미전실 그렇죠. 뭐 이런 컨트롤 타워가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부활할 것이냐. 게다가 이 전문 경영인이 이끄는 집단 지배 체제로 갈 거냐. 이 삼성이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고 다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과연 이 부회장이 지금은 사실 사내 이사로는 복귀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임원이 아니니까 사실 이거 책임이 법적 책임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제 요번에 이걸 바꿀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심지어 물어봤어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제 요번에 회장 올라가시는 거냐? 카톡으로 물어봤나요? 아니 그냥 이렇게 따라붙으면서 해외 출국 귀국 출장 귀국길에 했더니 어떤 대답을 했냐면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뭐 기라는 말도 아니고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회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뭐 직함 올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내가 직함을 달아야 회사가 잘 된다. 그렇지. 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중의적인 해석이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PC 사건 뭐에서도 봤지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네. 당연히 이제 총수가 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되고 정식 리더가 된다면 어떤 재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또 무거운 걸 지게 되는 거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아직 사법 절차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사실은 이제 요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부당합병 그렇죠. 요 의혹과 관련해서 아직 재판이 진행이 중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게 뭐 국민연금의 어떤 자산에 관한 피해를 준 엄청 큰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게? 네. 게다가 요거는 이제 국제 투자자 소송 분쟁까지도 계속 이제 예고가 돼 있고 엘리엇이 이제 요걸로 많이 피해를 봤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또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역시 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승진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다 보니까. 네. 평범한 이사회 평범한 실적 발표는 아니다 이번 주 아니다. 목요일이. 네. 그래서 좀 봐야 된다는 일단 거고요. 요번 아까 이제 짚어드린 포인트를 보면서 일단 이날 나오는 뉴스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계열사 포함해서 일단 막 잔치 같은 분위기는 아닐 거다. 근데 저는 사실은 또 이게 기회라고는 봐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때 또 돼야 금방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여러 이게 가지 실제로 있는 게 보는데, 연총장도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 경영인이 새로 오거나 총수가 새로 쓰면은 이 페이퍼 소위 이제 빼빠라고 얘기하는 떨어내죠. 일단 빅베스라고 해서 이제 그 장부를 한번 털어냅니다. 네. 털어내가지고 싹 해서 적자를 한번 살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임기 중에 싹 이제 그렇죠. 매출 올리면서 펌프질을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28일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일은 청문회 일정이 있네요. 네. 누굽니까 이 사람?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데 이분이 뭐 이렇게 새로운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요직을 이제 하셨고 그런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회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교육 정책을 또 많이 좌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호 후보자가 과거에 만들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벌써부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사교육업체 후원, 에듀테크의 사교육업체 후원이 있었는데 교육 관련 부총리를 한 게 맞냐 이게. 그리고 굉장히 AI나 이런 에듀테크에 대해서 강조하는 평소에 지론이 있었는데 장관이 되자마자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 어떤 기업의 이렇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해 충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게다가 이제 이분이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 내가 보면은 과거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교육과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추진했던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 그렇죠. 자사고가 맞았냐? 그다음에 이제 뭐 일제고사 같은 거. 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따님이 미국 국적을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데 미국 국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뭐 공직자의 자녀로서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얘기부터. 거기다가 지금 또 여야 관계가 지금 안 악화 좋아요. 네. 일로로 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좀 더 원만한 청문회가 되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28일 날 또 어떤 논의가 오갈지를 좀 저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요즘 세대가 굉장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2020년에 내 따님하고 연구 보고서를 하나 써요. 이주호 후보자가. 네. 근데 이제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KDI 대학원에 또 개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후보자의 딸이 전문성을 갖고 참여했다. 따님이 공저자인가요? 이분 따님이? 글쎄 이거는 예, 같이 이제 연구 보고서 작성에 이름이 올라가 있겠죠. 연구 그래서, 보고서로. 공저네요, 공저. 자녀와 연구 보고서를 공저한 것을 과연 이게 도덕적으로 맞느냐. 이게 좀 저도 사실은 이거는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 금요일 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터져 나올 저희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일정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 네. 하여튼 뭐 지금 사실은 오늘 뉴스 이제 뭐 압수수색이랑 뭐 수사 관련 소식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사실은 기저에 워낙 큰 지금 큰 사건이 흐르다 보니까 일정들이 좀 자잘하게 보일 수는 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이런 일정들도 있다는 건 좀 아시고 그럼 저희가 좀 굵직한 흐름을 좀 보러 가볼까요? 네. 네. 한번 보시죠. 바로 다음 순서 뉴스 볼 때 나를 막히게 하는 빌런을 뽀개는 시간 네, 빌런 사냥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자, 빌런 사냥. 일단 좀 오늘 빌런 바로 좀 띄워주시죠. 네, 빌런. 네. 시정 연설. 이렇게 시정 돼 있습니다. 연설. 이거 한번 안 보고 전 딱 봤을 때 든 생각이 무슨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뭐 이렇게 하는 연설. 이렇게 그 일단 시정도 이제 도시 시자.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이거는 이제 베풀 시자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뭐 군대 같은 데 많이 하잖아. 똑바로 안 해. 시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바로 잡는. 옛날 사람이다. 아 그런가요? 동작 그만. 네. 아무튼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떴습니다. 나? 잘못 떴습니다. 잘못 떴습니다.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잘못 떴습니다. 꼭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뭔지 알아요. 네. 근데 아무튼 뭔가 시정은 뭔가 잘못된 걸 고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둘 다 아니죠.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정부가 사실은 국회가 뭡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그렇죠.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의원들이 뭐 활동은 여러 개 하지만 사실 나라 살림은 이제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한 해 나라 살림을 정부 이 국민들이 내주신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내년도에라는 이제 예산안을 정부가 짜는 거죠. 일단 그 시점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예산안을 짠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고 검색 보자고 시정연설 뉴스. 자 읽어볼까요? 자. 민주 대통령 시정연설 수용 거부키로 오후 국감은 복귀. 뭔가 대통령이 하는 연설인 것 같고. 자, 읽어볼까요?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조건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연설은 분명하네요, 그렇죠? 네. 이걸 보면.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하자면은 이제 정부가 나라 살림을 짜잖아요.
근데 나라 살림 내가 짰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 또 동의를 받아야지. 그렇죠. 국민의 동의를 받으려면 5천만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을 수는 없고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 대표자들이 모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회로 가야죠. 국회로 가서 음. 이렇게 우리가 예산안을 내년에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음. 설명을 좀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은 이제 저기 맥도날드에서도 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햄버거 막 주문을 해. 그럼 음. 이제 마지막에 바로 결제가 안 되잖아요. 음. 띵 뜨잖아. 어. 고객님 이렇게 주문하신 거 맞습니까? 음. 하고 그때 확인을 해야 주문이 되듯이 그렇죠. 예. 한번 이것도 확인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확인을 받는 거고 사실은 이제 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정부가 한번 예산을 짜봐. 한번 갖고 와봐. 갖고 오는 게 뭡니까? 예산안이죠. 예산안을 이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쫙 보고 야 요건 넣고 요건 빼고 요거는 잠깐 그렇죠. 요건 좀 더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정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래야지 이제 그 돈이 적재적소에 싹싹싹 나가는 거죠. 곳간에서 이제 풀리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정부가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냥 쓰자.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잘 헤아려서 살펴주십시오라고 설득을 구하는 연설이 바로 시정연설입니다. 시정연설이라는 거고 시정연설이 이제 우리말로 써놓으면 한자의 다양한 뜻 때문에 좀 헷갈리지만 영어로 쓰면 되게 쉽습니다. 영어로 쓰면 굉장히 쉽고 버짓 스피치예요. 버짓 스피치. 네. 버짓 스피치 오브 프레지던트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가서 그 버짓 예산. 예산에 대해서 스피치. 스피치 말. 네. 예산 쓸게요. 말하는 게 버짓 스피치다. 그래서 네. 시정연설인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또 지금 민주당이랑 붙은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수사 상황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양해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설을.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국민의힘이 정당한 법집행위다 이렇게 싸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니네가 지금 우리를 쳤는데 전쟁 국면인데 전쟁 국면인데 뭘 지금 이해를 양해를 구하고 야 그런 논리냐? 거 없어. 약간 이런 장난쳐? 거죠. 야 우리는 수용을 거부하겠어 라고 시정연설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이 시정연설이 그냥 뭐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헌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국회법에서도 예산안과 결산 같은 걸 회부할 때 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뭘 한지는 국회에서 발언권을 그래도 인정을 해줘라.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거지. 그렇지. 대신에 니네들이 국민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또 반박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하면 시정연설을 우리가 들을게 라고 하고 조건을 거는 거는 이 헌정사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뭐 시정연설은 기분 나쁘다고 안 듣는 게 어딨어. 막 이런 식의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정연설이 지금 할 때냐. 그렇죠.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시정연설인데 먼저 협치를 깨놓고서 그렇죠. 협조를 구하겠다고 국회에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뭐 야당 의원들 다 퇴장하고 그렇죠. 그냥 여당 의원들만 하고 시정연설 하는 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입장을 할까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냥 대통령이 가서 시정연설을 쭉 그냥 하겠다라고 정리가 된 것까지 오늘 이제 스트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취임하고 5월달에 한 번 있었고요. 추경. 그때는 추경 이제 본 예산은 이미 집행 중인 상황이었고 추가 예산. 그때 이제 공약이 뭐였냐면 이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현실화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고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시에 뭐 수십조 원을 좀 더 늘려서 쓰겠다 이러면서 당시에도 이제 시정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더 쓰겠습니다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전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이거 한가하게 지금 시정연설을 들을 때가 아니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판단인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시정연설이라는 게 이제 헌법상 명시된 권리인데 이거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듣고 안 듣고 거부가 이게 가능하냐? 그렇죠. 서로 이제 맞받아치는 상황인데 사실 시정연설을 이제 첫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제외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첫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메시지가 중요하고 예산의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과거의 5년하고 지금의 예산이 물론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전국이 지금 굉장히 급냉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또 예산 관련해서 또 논란들이 많이 불거졌고 그렇죠. 야당이 뭐, 또 검증을 예고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일련의 수사나 사건이 없더라도 갈등이 좀 내재된 그런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당연히 이제 약간 금액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이 확대된 걸 가지고 그것도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 말까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정상 지금 시정 연설부터 지금 삐그덕거리는 거고. 전체적인 국회 일정을 보면은 국정감사가 오늘로 종료가 됐어요. 국정감사가 오늘로 종료가 되고 곧바로 사실은 좀 쉽니다. 좀 이렇게 그쵸. 숨통을 좀 돌려요. 그런데 바로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시정연설 이제 기사 이해하시겠죠? 이제 시정연설이 예산안 설명하는 연설이다. 네.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이제 반박도 나온다. 살펴봤고요. 네. 저희 시정연설 이렇게 뜻 해서 보고 알고 오늘 뉴스데스크 딱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빠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빌런 저희가 오늘 시정연설 하나 뽀개 받고 포터 해리님 네. 시정 잡배 같은 연설 이런 거 아니죠. 이제는 네. 우리가 이제 뜻을 아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 그럼 또 뉴스 큐시트 미리 좀 살펴봐야죠. 그렇죠. 오늘 핵심만 좀 엑기스로 뭐 미리미리 이제 프리뷰 해드리는 이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자, 사실은 네, 큐시트 산책 오늘 뭐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사실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빠르게 한번 볼까요? 빠르게 볼게요. 네, 한번 보시죠.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1번 정치 기사입니다. 아까 이제 시정연설 거부를 했던 어떤 발단이 되던 사건이죠. 민주연구원의 어떤 그 위치가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갔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협치를 하거나 뭔가 잘해보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강공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이제 저지를 해서 한번 무산됐다가 지금 닷새 만에 지금 두 번째 네. 압수수색 시도 끝에 지금 문서 일부를 어쨌든 가져간 걸로 좀 가져간 이렇게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전혀 사건과 상관없는 문서를 가져갔다도 이렇게 주장은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들어가서 뭘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굉장히 위력 시위일 수도 있어요. 열쇠로 문 땄다는 게 네.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 민주연구원의 이제 김용 부원장이 뭐 출근한 게 몇 번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실제 어떤 문서나 문건이나 자료를 확보해서 갔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위력 시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반응은 벌써 이제 협치는 끝났다. 네.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 거고. 이거 다음에 바로 의원총회를 해서 음. 결정 난 게 오늘 이제 시정연설은 거부하고 그렇죠. 다만 마지막 날이니까 국감은 마지막까지 하자 이렇게 요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두 번째 꼭지 좀 이어서 가보면 네. 미리 보는 큐시트 바로 이거죠. 시정연설 거부. 이제는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저희가 설명해드렸는데 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그쵸. 앞에 사건으로 인해서 음. 지금 이제 공중분해됐다 협치라는 게 그래서 지금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뭐 거부해도 뭐 있는 의원들한테라도 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국회 상황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여소야대 상황이고 사실 아무리 근데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예산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의 전국이 전쟁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데스크에서는 요 배경하고 앞으로 전망까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민주당 반응, 또 대통령실의 반응, 또 향후 전국 전망까지 네.
함께 좀 뉴스데스크에서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잠시 후에 좀 시청 이어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요즘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코로나도 이제 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이제 활주로를 이탈했어요. 대한항공 그렇죠. 그 여객기가 이게 일단 날씨가 너무 안 좋았고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3번을 이제 착륙 시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비상 착륙에 가까운 착륙을 그렇죠. 했다. 다만 처음에 활주로에는 정확히 내렸는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면서 250m를 더 갔어요. 그래서 아직 크레인을 못 구해서 그대로 있답니다, 비행기가. 사진 보면 되게 상당히 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좀 유추하게끔 만드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원인 조사도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그 조종사의 진술로는 이제 그러니까 착륙 그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경고등이 들어왔었다. 뭐 이런 진술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원인이 뭐였는지 그다음에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이제 앞으로 밝게 된 쟁점들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다뤄 예정이다. 그래서 라는 겁니다. 탑승객의 증언 그리고 항공 사고 조사 전문가들의 또 의견들을 모아서 좀 예상 가능한 원인 분석까지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내릴 때 비상 착륙을 준비하라고 기내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 타고 얼마 전 오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게? 보통 저는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휴대폰 킬 생각만 하거든요, 보통. 얼른 톡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비상방송 나왔다면 얼마나 놀라셨을지. 얼마나 놀랐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 원인을 좀 잘 조사를 해서 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나온 얘기는 악천후만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 보시면 가장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레고랜드 후폭풍 50조 원 투입 소식도 준비가 돼 있죠. 네, 레고랜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비 효과를 일파만파인데 레고랜드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 보증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거부하면서 어떤 채권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보증했으면 그렇죠. 어때요? 강원도가 보증했으면? 아니 그 정도면 뭐 국가에 준하는 지자체니까요. 그렇죠. 나라가 보증한 거지. 그래서 이게 기업 업무로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AA-.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지급 보증이 안 되니까 그 밑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채권 시장 자체가 흔들린 거죠. 네, 자금 경세, 크레딧 크런치가 오면서 이거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이제 금융위원회나 아직 한은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네. 근데 그 면이 50조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도 좀 저희가 경제부에서 짚어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국제기사 후진타오 퇴장 사고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거는 사실 요거는 그 전국 그 대표 대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시진핑이 3연임을 확정짓는 자리에서 석연치 않게 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 전 주석이 퇴장당했다. 네. 요거 요 소식 좀 어떤 배우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기자들이 좀 짚어드리니까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팅팅.